안녕하십니까. 형성우 교수입니다. 이번 4강에는 북한군 서울에서 70시간 놀게 하다 춘천 홍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6.25 전쟁이고요. 저는 신한대학교 사이버드론봇 군사학과장이고 전 26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북한국 공격 계획이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X자 표시 2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춘천과 홍천 축선에서 북한군이 육사단한테 저지가 된 그런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 그림은 이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한 3일, 그러니까 72시간 이렇게 머무르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좀 노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침 계획의 기본 구상입니다. 기본 구상인데요. 자, 요도를 쭉 살펴보시면요. 자, 북한군 10개 보병 사단 중에 5개 사단과 1개 전차단을 동원해서 개성과 서울을 점령하는 동안 이 중부에서는, 그러니까 적 2군단이죠. 중부에서는 3개 보병사단과 1개 모터사이클 603 연대가 춘천과 홍천을 신속히 점령 후 서울 남쪽에 이천, 그렇죠, 여기요. 이천과 수원, 이 수원으로 진출해서 국군 주력의 후방을, 그러니까 국군 주력의 후방을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포위망을 형성, 국군의 주력을 경멸하겠다는 것이 남침 계획의 기본 구상입니다. 다음은 북한군 2군단 작전 계획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요것은 주공인 제2사단을 이 춘천 가평 축선에 투입해서 국군 6사단을 경멸하고 개전 당일, 그러니까 25일이 되겠죠. 춘천을 점령하고요. 조공인 12사단은 양구 홍천 축선으로 이제 투입을 해서 홍천을 점령한 이후에는 제603 모터사이클 연대, 여기 있죠. 603 모터사이클 연대를 투입을 해서 수원으로 진출해서 국군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이때 15사단은 화천에서 제2사단을 후속하는 예비 부대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개전 이후 5일 이내에 수원 이남을 점령하고 포위하여 국군의 퇴로 및 정원 병력을 차단하는 것이 2군단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D+2일, 그러니까 3일째죠. 3일째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살펴보면은, 자, 6사단 7연대의 춘천 북방 옥산포 일대에서 시밀 소위의 대전차 공격과 소양강 도하 저지전투로 적 2사단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적 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요. 6사단 2연대의 인제 홍천 축선, 여기 되죠. 인제 홍천 축선이 여기입니다. 예, 거기서는 어론 및 말고개 전투로 적 1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게 됩니다. 이때 6사단 19연대는 원주에 있었는데요. 적시적인 전방 지원 및 예비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6사단 포병대대의 적극적인 포병 지원으로 국군 8사단 철수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사단이 큰 피해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요도는 서울 함락 이후 국군 상황입니다. 자, 국군 상황은
자, 북한군은 2사단은 앞전에서 6월 25일 날 당일 점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2일 늦게 춘천을 점령하는 거죠. 6사단 7연대가 전투를 잘해서요. 또한 12사단은 여긴 6사단 2연대가 전퇴를 했는데요. 점령 예정이 6월 26일이었는데요. 홍천을. 이거보다 3일 늦게 홍천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천과 수원으로 이 신속히 진출해 38도선과 그 수원 사이의 국군 주력을 포위하겠다는 이 북한 지도부의 구상이 뒤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군의 서부 사단은 서부 전선 사단들은 상당수 병력을 보존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강선 이북으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군은 김일성은 북한군 2군단 지휘부 그러니까 2사단 12사단장 2군단장을 교체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이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을 3일 동안 머물게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춘천, 홍천 전투가 된 것입니다. 자, 춘천, 홍천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군 6사단이 북한군 2사단, 12사단의 공격을 받고 춘천, 어론리, 말고개 일대에서 치른 방어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미군이 참여하기 직전, 이게 참전하기 이전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해낸 최초의 승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이제 2사단, 12사단, 5사단이었죠. 거기 춘천, 홍천 지역 공격 준비를 하고요. 이때 춘천 강평 축선에는 2사단, 인제 홍천 축선에는 12사단이 계획된 공격 대기 진지를 점령하고 공격 준비를 완료한 시기가 50년 6월 23일입니다. 이때 국군 6사단은 북한군 공격을 예측해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6사단장 김정호 대령의 전투 준비 노력입니다. 자, 38도선 경계 지역의 수색대를 침투해서 정보 활동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요. 6사단장은 북한군의 침공을 사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전군 비상해제를 50년 6월 23일 했는데 이때에도 전장병 외출 위박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 간부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포병대대 군의관은 이 포사격이 가능하도록 간부교육을 시켰고요. 민간군 유대를 강화해서 물자 징발이라든지 탄약 운반, 그다음에 인력 협조 등을 아주 원활히 잘 협조가 가능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춘천, 가평 축선에는 7연대가요. 그다음에 인제, 홍천 축선에서는 2연대, 예비 9연대는 이렇게 원주 일대에 있었고 사단사령부도 6사단 사령부도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또 7연대는 춘천 전방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민간군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2연대하고 19연대는 5월, 6월 6사단의 이제 예속으로 전투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 그 지역의 작전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작전 지역은 우측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험준한 산악과 하천으로 이렇게 발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덕산이라든지 북배산, 그 다음에 이 일대에 북한강, 소양강, 홍천강은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은 공격에 불리하고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되겠죠. 또 도로도 보시면은 뭐 종행이로 하천, 춘천, 가평, 대평리, 양구 뭐 이렇게
춘천, 홍천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이로 발달된 도로는 기동력이 우수한 북한군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죠. 또 당시 장마철이라 고온 다섭은 이 방자에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투 경과입니다. 북한군의 춘천 공격 상황인데요. 그럼 춘천의 공격 상황은 어떠했냐? 그러니까 북한군 2사단은 6월 25일 04시에 공격 준비 사격을 합니다. 이때 화천, 춘천 도로상에 모든 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 2사단이 모진교를 확보한 것은 06시고요. 6월 25일. 그래서 이 모진교가 요 상단에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화천, 춘천 간의 아주 도로상의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모진교가 북한군 2사단이 확보함에 따라서 6사단 7년대는 이 소양강 이 남방으로 철수를 해서 준비된 방어 진지를 점령하고 공격을 저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사단 7년대의 전투 준비가 되겠습니다. 6사단 7년대장은 춘천 시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진지 공사를 실시하고요. 6개호, 콘크리트 6개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러한 6개호죠. 또 통나무 6개호, 이걸 중대별 이상개소식 이렇게 개설하고요. 진지 전방에 철조망을 구축하고 지뢰지대를 구축합니다. 또한 6사단 7년대는 후방지역 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임부택 중령은 하천선, 그 다음에 산악지대를 이용해서 방어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심일 소위가 6탄 공격으로 자주포를 파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심일 소위가 이 옥산포 전투에서 6탄 공격으로 북한군 SU-76 자주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최초로 하연병과 수류탄으로 자주포를 격파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군 전차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아군의 사기 양양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춘천 사수를 위한 처절한 혈투인데요. 자, 북한군이 옥산포를 공격하는 것은 6월 26일 05시입니다. 그 6사단 16포병대대는 북한군의 화력을 집중하고요. 북한군 2사단은 춘천 점령을 실패하는 거죠. 결국은 16포병대대의 화력에 의해서요. 그래서 북한군 2사단은 계속해서 6월 27일 05시에 춘천을 총 공격합니다. 그래서 춘천 시내에 집중 포격 후 공격을 개시하고요. 시민 또 학도 호국단원은 식량, 탄약을 운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잘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사단에는 6번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 내용은 6번이 서울로 철수해서 수원으로 이동 중이니 6사단은 중앙선을 따라 지연전을 실시하라. 이렇게 명령을 수령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명령을 수령함에 따라서 북한군이 춘천을 점령하는 것은 6월 27일 18시에 춘천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그 6사단 16포병대대장이 김성소령이었는데요. 회고담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북한군이 소양강 일대에 보리밭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보리밭이 누런데 북한군은 시커멓게 파리떼와 같아 구별이 용이하여 목촉으로 사격하였다. 좌측에 보시는 그 그림입니다. 당시 사거리가 짧았던 우리 포병은 적이 때를 지어 공격해오자 별다른 간칙 없이도 직접 조준 사격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조준이고 무엇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직접 조준 사격으로 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저 소양강 폭파를 거부한 김정우 사단장의 얘기를 전할까 합니다. 자, 북한군 공격에 공병 대대장이 소양강 폭파를 건의합니다. 사단장한테. 그러나 사단장은 차후 역습 시 활용해야겠다고 해서 소양강 폭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17년대가 해주 돌입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이러한 결정에 불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파괴된 트럭 4대를 이용해서 교량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게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좌측계 구 소양교고요. 현재 소양교는 이제 오른쪽인 건데요. 라디오 방송 오보로 인해서 이제 이게 소양교를 폭파하지 못한 거죠. 폭파를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 자주포가 신속히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이번 파트는 이제 북한군의 홍천 공격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군 12사단은 공격 준비 사격을 하는데요. 6월 25일 04시에 어디냐면 신남 북방 38도선 일대 집중이죠. 차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6사단 2연대는 이제 어론 일대로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북한군 12사단은 이 자주포를 선두해서 보전포 협동공격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군 전선이 급속히 붕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연대는 이제 홍천으로 철수를 합니다. 중간에 한번 역습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이 강력한 보정 협동부대와 이제 신겨운 교전으로 역습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고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연대는 홍천 철수간 말고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6월 때인데요. 이것이 이제 6월 28일 09시 20분 상황이고요. 이때 북한군은 자주포를 선두로 해서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연대는 대전차 특공대로 투입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고개 일대에 6탄 11용사가 적 자주포 10대를 파괴하게 되는 거고요. 6탄 11용사는 말고개 일대에서 이명이 일개조가 돼서 시체로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말고개는 고갯길 양쪽이 이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은폐가 곤란함으로 시체로 가장을 한 것이죠. 이때 이제 81mm 박격포탄과 이제 수류탄을 휴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 자주포가 접근 시 6탄 공격으로 경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군 자주포 10대를 파괴하고 40여 명을 사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주포에 올라가서 그 해치 속으로 이렇게 수류탄을 이렇게 투하를 한 거죠. 자, 그게 좌측의 사진은 말고개 전투의 6탄 11용사고요. 그 말고개 일대에 6탄 11용사 전적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12사단은 6월 30일 18시에 홍천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 홍천의 성공적인 방어 전투는 결국 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 날 점령을 했죠. 3일 만에 그 북한군을 3일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그 배경으로 그 이유로 보시면은 이 사단이 남한강을 도하하는 것이 양평에서 50년 7월 1일 새벽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을 점령한 3사단, 4사단의 그 한강 도하도 50년 7월 1일 새벽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3사단과 4사단이 2사단의 도하 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 한국군으로 하여금 초기에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6월 29일 날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 지상군 투입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승인해서 미 지상군이 참전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낙동강 방어선 구축 여건을 보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요도는 보시면 이게 시흥사령부가 구성이 돼서 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한 그런 요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러면은 이 춘천, 홍천 전투에 대한 평가 및 교훈입니다. 자, 이 지형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 적극적인 공세행동과 포병의 효과적인 사격으로 북한군 공격을 6일 동안 저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옥산포에서 자주포를 앞세운 북한군 제2사단 주력을 포위 경멸하고 6사단 2연대는 말고개 전투에서 종대대형으로 공격 중인 북한군 12사단의 주력을 경멸하는 것이죠. 네. 또 국군 6사단의 춘천, 홍천 전투는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해낸 최초의 승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북한군은 수도권을 위해 기동하려던 이 당초의 계획에 큰 자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이 북한군들이 3일 동안 거기서 썸네일처럼 놀게 만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의 총체적인 공격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또 변경을 하게 된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투로 인해서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군의 참전 여건을 지상군 참전 여건을 보장하게 되는 아주 작전적 차원에서 아주 큰 그러한 이점을 가진 그러한 춘천, 홍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전술적 차원에서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효과적인 활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강과 소양강 등의 하천의 장애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방어 진지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말고개라든지 그러니까 원창고개 같은 애로 지역을 이용해서 소부대 공세 행동으로 적의 피해를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휘관의 전장 리더십 발휘로 승리한 전투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김정호 사단장으로부터 이하부대 소대장까지 성공적으로 전장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것이고요. 특히 사단장은 적의 공격을 예측해서 외출 예박을 제안했던 것이죠. 또한 대전차포 소대장, 그 시밀 소위의 6탄 공격으로 이 자주포의 파괴 행동은 병사들의 전차 공포증을 해소하고 가감한 공격 정신을 발휘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적시적절한 포병 운용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인데요. 자, 이 근접 전투보다는 포병화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아군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병은 통상 살인마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포병 사격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포탄이니까요. 두 번째는 제16 포병대대의 평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사격수를 연마했다는 것이죠.
군의관까지 사격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민간군 총력전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 방어진치 구축에 춘천 시민과 학도 호국단이 자진하여 참석했고요. 5월 하순경 계획된 진치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 시민, 학도 호국단 이런 또 군인들이 합쳐가지고요. 진치공사를 잘 마쳤다는 거고요. 또 소양강 이북에 있던 16포병대대 포병탄을 5,000발을 지역 주민이 소양강 이남으로 운반을 해서 이 하천선 방어 때 이 탄약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크게 이 전술적인 전투 승리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좀 전투 현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으로 반입되는 소련제 전차입니다. 자, 소련제 전차요. 자, 이렇게 차량으로 오네요. 자, 뒤에 부분이 이게 보조 연료통입니다. 연료통. 예, 추가 이렇게 기동할 때 연료통. 예, 공격할 때 저기를 공격하면 휘발유 이렇게 불이 잘 나겠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북한군 SU-76 자주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파괴된 SU-76 자주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군 장교가 이렇게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서울을 떠난 피난민들이고요. 자, 차에 많이 탔네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춘천 전투 전적비가 되겠습니다. 전적비. 네. 요거는 이제 16포병대대 이제 혁혁한 전운을 세웠죠. 포병 사격으로 해서 군의관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춘천 대첩비에서 16포병대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요것은 시밀 소위 전공비인데요. 자, 이거는 육군사관학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4강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5강 강의는 여교사와 동랑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동랑리 전투는 국군 육사단 7년대 2대대가 동락초등학교에 북한군이 주둔해 있다는 여교사의 신고를 받고 기습을 통해 북한군 1개 연대를 섬멸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